3부. 부부의 갈등. 장부는 밤에만 펼쳐졌다. 아이가 잠들고 나면 식탁 위로 영수증이 한가득 흩어졌다. 분유, 기저귀, 전기세, 관리비, 병원비, 그리고 할부. 합계를 내는 동안 목 안쪽이 점점 마르고 숫자 사이사이에 깊은 한숨이 끼었다. 이건 다음 달로 미루자. 다음 달엔 또 다른 게 나와. 말은 서로를 향했지만 실은 빈칸을 향해 떠돌았다. 여유라는 빈칸. 그 칸은 장부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칸마다 메모가 달렸다. 이번 달만, 다음엔 줄이기, 꼭 필요. 메모는 점점 길어졌고 장부는 점점 무거워졌다. 아이의 목욕물 온도부터 식사를 하는 시간까지 사소한 것들이 진지한 토론이 되었다. 온도계 숫자 하나에 목소리가 높아졌다. 너무 뜨거워. 찬물은 감기 온다니까. 우리는 둘 다 아이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말했지만 아이는 결국 그 자리에 없는 이야기의 핑계가 되었다. 욕실 거울에 서린 김을 손바닥으로 쓱 지우자 둘의 굳은 표정이 나란히 비쳤다. 그 표정은 서로를 보며 닮아갔다. 밤이 깊어질수록 말은 칼날이 되었고 다음 날 아침이면 그 칼집이 집안 여기저기 남았다. 싱크대에 적셔둔 수세미, 채 마르지 못한 빨래, 현관에 던져진 작은 신발. 말의 칼집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옷자락을 걸렸다. 새벽 3시 초인종이 울렸다. 죄송하지만 아이가 밤마다 너무 울어요. 아래층의 목소리는 예에 바르되 단단했다. 문이 닫힌 뒤 거실의 공기는 오래 울렸다. 우리는 늘 미안해야만 해. 그 질문은 우리 둘 모두에게 떨어졌다. 답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그날 우리는 방음 매트를 더 깔았다. 장난감 소리를 줄였고 걸음걸이까지 낮추었다. 웃음의 볼륨도 조심스러워졌다. 웃음까지 조심하는 삶은 숨이 찼다.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도 숨을 한 번 더 고르고 나서야 웃을 수 있었다. 장모가 들렀다. 부엌은 조용한 전쟁터가 되었다. 속삭이는 말투와 과한 친절이 오갔다. 밥은 챙겨 먹고 다녀? 얼굴이 더 상했네. 괜찮아요. 괜찮다는 대답은 방패였다. 그 방패 뒤에서 감정이 서로 스쳤다. 밤이 되어 장모가 돌아가자 우리는 식탁 양쪽에 앉아 있었다. 왜 내 편 안 들어?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 건데. 부엌 등이 하얗게 밝았고 그 밝음이 오히려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식탁 위에는 밥그릇 대신 말들이 남았다. 미지근하고 남은 말들. 지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다. 그날 나는 면접을, 너는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 휴대전화 진동이 동시에 떨리자 우리는 시계를 보았다. 오늘은 내가 가야 해. 나도 그래. 침묵이 흘렀다. 결국 내가 택시를 잡아 타고 어린이집으로 갔다.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내내 발표장 문 앞에서 서 있을 너의 얼굴이 떠올랐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엔 미지근한 미역국이 있었다. 발표는 했어. 어땠어? 그냥이라는 단어가 젓가락처럼 밥을 툭툭 쳤다. 그날 우리는 서로에게 반찬이 되지 못했다. 침묵의 계절이 왔다. 집은 호텔처럼 정리되어 갔고 우리는 서로의 방을 서로의 눈치로 지나쳤다. 필요한 말만 했다. 기저귀 있어. 분유 내일 사자. 밤이면 각각 소파 끝과 창가 끝에 앉았다. 같은 거실에 있으면서 다른 기후를 살았다. 그 기후의 이름은 체념이었다. 체념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다만 모든 색을 바래게 했다. 비가 퍼붓던 밤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다. 양동이와 그릇을 모조리 꺼냈다. 툭 툭 툭 물방울이 타일 위로 박자처럼 떨어졌다. 동시에 아이에게 열이 올랐다. 작은 체온계 숫자가 빠르게 올라갈 때 내 안에 무언가가 뚝 떨어졌다. 지금 가자. 비옷을 걸치고 아이를 안아들고 계단을 달렸다. 응급실 복도는 낯선 고요로 가득했다. 서류를 쓰는 동안 너는 아이의 이마를 식염수로 닦았다. 사소한 방식이 서로 달랐다. 그렇게 닦으면 더 추워. 열 내릴 땐 이렇게 해야 해. 의사가 들어와 한마디 했다. 괜찮습니다.
해열제 드릴게요. 단 한마디에 우리가 서로에게 들이대던 목소리가 모두 허공으로 흘렀다. 돌아오는 길, 비는 잦아들었고 아이는 차량 진동에 잠들었다. 그 조용한 숨소리가 차 안을 채우자 우리는 동시에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다. 같은 말을 같은 타이밍으로 내뱉고 아주 조금 웃었다. 다음 날 냉장고 문에 종이를 붙였다. 볼펜으로 제목을 썼다. 집, 규칙, 화가 나면 10분만 말하지 말기. 돈 얘기는 장부 펼친 날에만 하기. 하루 한 번 서로에게 고맙다고 말하기. 주 2회 아이 재우고 20분 산책하기. 중요한 결정은 둘이 있는 자리에서만 하기. 엉성한 글씨였다. 그럼에도 신기하게 종이 한 장이 방 하나를 정돈했다. 규칙은 우리를 구속하려는 게 아니었다. 서로를 같은 쪽으로 묶는 작은 노끈이었다. 산책은 집 근처 하천을 따라 걸었다. 어둠 속 둔치에 희미한 가로등이 켜졌다. 말이 없어도 괜찮은 밤이었다. 물은 우리가 싸운 이유를 묻지 않았고 바람은 누가 더 억울한지 따지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아마 서로에게 가장 힘들던 순간을 제대로 못 봐줬을 때부터. 대답을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같이 걷는 두 걸음 소리가 중요했다. 발소리가 빠르게 맞춰졌다가 조금 느려졌다가 다시 맞춰졌다. 속도를 서로에게 맞추는 일. 그것만으로도 갈등의 절반은 조용히 누그러졌다. 장난처럼 시작된 논쟁이 있었다. 벽에 붙은 귤 껍질, 말라붙어 색이 연해진 그 조각들을 보며 너는 말했다. 이제 떼자. 지저분해. 남겨두자. 우리 살아온 표식이잖아. 우리는 한참을 서서 껍질을 바라봤다. 결국 대부분을 떼어내고 삼각형 하나만 남겼다. 남아있는 한 조각을 보며 우리는 웃었다. 협상은 사랑의 다른 얼굴이라는 걸 그렇게 배웠다. 남은 한 조각은 그 뒤로 정전기의 깃발이라 불렸다. 다투다 말문 막히면 그 조각을 보고 숨을 고르는 의식이 생겼다. 주말 낮, 아이가 낮잠을 자는 사이 오래된 상자를 열었다. 연애하던 시절의 사진과 편지가 나왔다. 어딘가 촌스럽고 유치하고 진심이었다. 우리는 바닥에 나란히 앉아 사진을 훑어보았다. 이때 우리 가진 게 없었는데도 참 대단했네. 없어서 더 용감했는지도. 사진 속의 둘은 같은 방향으로 웃고 있었다. 지금의 우리는 같은 방향을 잃었을 뿐 웃음을 잃은 건 아닐지 모른다. 그 생각이 들자 마음 한쪽이 조용히 풀렸다. 갈등은 멈추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일이라는 걸 조금씩 알았다. 폭발을 막는 게 아니라 폭발하지 않도록 압력을 분산하는 일.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더 만들었다. 냉장고 옆에 작은 쪽지함을 두고 그날의 감사 하나씩 적었다. 야근 끝내고도 분리수거 해줘서 고마워. 밤새 아이 재워줘서 고마워.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문장이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서로의 표정은 분명히 달라졌다. 고마움은 속삭일 때 더 오래 남는 법이었다. 그렇다고 싸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어느 날은 돈이, 어느 날은 피로가, 또 다른 날은 아무 이유가 없었다. 이유 없는 싸움이 가장 지독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집 규칙으로 돌아갔다. 10분 침묵. 첫 3분은 분노가 통로를 찾느라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7분을 지나면 그 소리는 스스로 지쳐 쓰러졌다. 10분 뒤에는 누구든 먼저 말하기로 했다. 미안. 선점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처럼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순간 싸움은 기세를 잃었다. 승부가 아닌 평화로 흘러가도록. 미래를 두고도 다퉜다. 아이가 어느 학교에 가야 하는지, 우리는 어디서 살게 될지, 내가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할지. 미래는 펼쳐지는 병풍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접힌 종이었다. 접힌 자리를 억지로 펼치면 쉽게 찢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 얘기를 할 때 무릎을 붙이고 앉았다. 거리를 줄이면 목소리도 줄었다. 가까운 곳에서는 크게 말할 필요가 없었다. 겨울이 깊어지자 창문으로 기울어드는 햇빛이 매일 몇 분씩 짧아졌다. 저녁마다 식탁 위에 그 빛이 잠깐 머물다가 사라졌다. 우리는 그 시간을 정전 시간이라 불렀다. 말도, 휴대전화도, 장부도 내려놓는 시간. 아이는 그때 가장 잘 웃었다.
우리는 그 웃음을 빌려 서로를 봤다. 놀랍게도 보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나아졌다. 갈등의 절반은 서로를 제대로 못 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늦게 깨달았다. 한밤중 시계 초침이 벽을 긁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서로가 틀려서가 아니라 서로가 두려워서일지도 모른다고. 가난해질까봐, 실패할까봐, 아이에게 부족한 부모가 될까봐. 두려움은 때로 사랑에 뒤집힌 얼굴이었다. 그 뒤집힌 얼굴을 제대로 마주보기 어려워서 우리는 날선 말로 가면을 씌웠다. 옆을 보았다. 너는 아이 옆에 누워 있었고 숨소리는 규칙적이었다. 빛이 없어도 보이는 얼굴들이 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바라보면 오래 알고 있던 것들의 윤곽이 또렷해진다. 그 윤곽이 마음에 선명한 선을 그었다. 우리는 같은 편이다. 그 선은 생각보다 간단했고 그래서 강했다. 다음 날 우리는 오래 미뤄둔 일을 했다. 서로에게 질문을 적어 건네는 거. 한 장씩 꺼내 읽었다. 요즘 가장 두려운 게 뭐야? 내가 너에게 짐이 되는 거. 내가 나에게 바라는 건. 가끔 내 얘기를 먼저 물어봐줘. 내가 고마웠던 순간은 지금. 싸움은 여전히 어제처럼 가능했지만 대답들은 어제와 달랐다. 말의 방향이 달라지면 싸움의 모양도 달라진다. 모서리였던 곳이 둥그러졌다. 밤이 깊어지면 여전히 시계는 벽을 긁고 귤 껍질 하나는 아직도 벽에 남아있다. 우리는 그 조각을 바라보며 하루를 접는다. 다투더라도 결국 이 조각 아래에서 멈추고 다시 시작하기로 약속한다. 갈등은 끝나는 법이 없다. 다만 모양을 바꾸고 때가 묻고 말라가며 우리 곁에 남는다. 그 곁에 선 사람의 이름이 부부다. 언젠가 아이가 자라 이 집의 벽이 낡아 보이기 시작하더라도 아이는 알게 될 것이다. 벽 한쪽 말라붙은 작은 삼각형이 무엇이었는지. 그건 지저분한 자국이 아니라 이 집이 끝내 무너지지 않도록 붙여둔 기운의 조각이었다는 걸. 그리고 아이가 모른 채 문을 닫고 자기 삶으로 나아가는 밤에도 우리는 그 조각을 한번 만지고 불을 끈다. 오늘도 우리는 같은 편으로 잠들고 같은 편으로 깨어난다. 갈등은 여전히 우리 집을 찾아오겠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날카로운 말 대신 작은 규칙을, 미움 대신 사소한 감사 하나를 꺼낼 것이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릴 것이다. 우리는 버틴다. 같이.